현대시 6, 7, 8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대시 시를 보면요. 가가 이 김수영 시인의 그 방을 생각하며 라는 시고요. 시 처음 부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게 혁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반영론적 관점 기억나시나요? 이 작품에 담긴 시대적 상황, 그 작품에 담긴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혁명,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 1960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을 해서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하야를 했거든. 그래서 그 4.19 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열정과 막 의지를 가지고 저항 정신을 가졌었겠죠, 그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거는 1960년 10월에 나온 작품인데 그때 막 불타올랐던 열정과 의지를 다진 저항 정신을 다진 이때를 좀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아 시간이 지나서 그새 좀 혁명 정신이 퇴색했다.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의 혁명 정신이 퇴색한 것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라고 좀 먼저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잘 읽힐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볼게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혁명은 안 됐대. 그치? 그럼 일단 혁명이 좀 실패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화자가 가지고 있나 봐. 그래서 혁명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 안 되고 그냥 자기 방만 바꾼 거야. 이게 안 됐으니까. 혁명은 실패해서. 그 방에, 방 바꿨어. 그 방의 벽에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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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싸우라 싸우라 했던 거. 요게 이제 과거에 혁명을 했을 때 그때 막 부르짖고 지향을 했던 그런 저항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게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거다. 그게 뭔가 다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공허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냥 내가 방을 바꿨어. 그때 바꿨던 혁명은 안 돼가지고 방만 바꿨던 거기에 싸우라라고 했던 그 4.19 혁명의 저항 정신이 그냥 지금은 되게 공허하게 아무 의미도 없이 남아있다 라는 거거든. 싸우라 싸우라 라는 이 과거에 혁명을 했을 때 지향을 했던 내 저항 정신, 싸우자, 투쟁하자, 다투자 라고 했던 게 이제는 헛소리라고 하네. 아 이제는 이런 가치들이 다 공허해졌구나. 공허해짐, 의미가 없어짐 이라고 화자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래, 싸우라 싸우라는 말, 막 그런 말들 있죠.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싸우라는 말과 그 모든 노래 그냥 다 그 방에 있어. 남기고 왔어. 본인이 저항했을 때, 혁명했을 때 지향했던 가치들이랑 열정이 다 거기에 이미 있는 거죠, 그냥.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현재 나의 가슴은 어떻대? 그냥 메말랐대요. 그때 혁명에 대한 너무 열정적인 정신이 있었잖아, 그치? 혁명에 대한 열정이 지금은 없는 거죠. 상실된 거죠. 상실. 그리고 그렇게 막 불타올랐던 그때 혁명에 대한 냉소, 차갑게 비웃는 거죠, 냉소. 의 감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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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이것도 보세요. 여기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지. 그게 아직 가슴을 울리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지향을 지금 저항 정신이 없어진 거에 대한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허함을 현재는 느껴. 근데 기억은 하고 있어. 본인이 가졌던 저항 정신이니까 기억은 있어.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다 함께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 기억은 있지만 뭐가 없어? 열정이 없어. 지금 현재.
기억은 하죠. 본인이 겪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저항정신을 가지면서 혁명을 했었는지는 본인이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나. 근데 이제 그때 지녔던 가치, 열정 같은 건 지금 다 사라지고 없다. 공허한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여기 똑같네요. 그치? 이랑 똑같이 반복되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자, 본인을 비유하죠. 본인이 뭐다? 녹슬은 펜, 녹슬은 뼈, 녹슬은 광기. 그냥 열정, 투지 이런 거 없는 자신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근데 이런 혁명 정신을 잃은 것에 대해서 그냥 좌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망을 했어. 본인 현재의 열정 없는 모습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라고 하죠. 그지?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혁명이 지금 좌절됐잖아요. 그치? 혁명이 좌절된 것에 대한 본인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냉소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냉소는 스스로를 비우는 거거든. 차갑게. 아휴,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재산을 삼을 줄 알아. 그래도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좌절에 대한 거를 내가 좌절을 했구나. 그리고 또 이런 헛소리 같은 공허함 같은 걸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자기의 비판적인 인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런 좌절을 좀 진짜 말 그대로 재산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로도 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하는 의지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수능 특강 내용의 보기 제재를 보면은 보기 제재의 문제를 좀 볼까? 거기에 아마 두 번째 해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 4.19 혁명 결실을 회의하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책하는 화자가 과거에 갖고 있던 이상의 근거에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이상이라는 거는 그 혁명 정신을 실현하는 가치들, 그거에 근거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네 라면서 성찰하고 있죠. 역사적 주체로서 자아 정체성을 성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결국 현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이고, 그때는 정말 열정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공허하네? 라는 거죠. 그거를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걸 보면 되고, 다음도 이어서 보면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거는 이런 4.19 혁명에 정말 수책에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좌절된 혁명일지라도 그냥 하나의 역사이자 교훈이 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고, 이 가벼움 재산으로 삼았다.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좀 혁명의 그 좌절된 모든 그런 과정들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복이 되네요. 혁명 안 되고 방만 바꾸었다. 혁명 안 되고 방만 바꾸었다. 근데 이제 어미가 바뀌었죠.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달콤한 의지 없이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나왔다. 이게 본인에 대한 냉소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 절망감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혁명정신이 퇴색된 것에 대한 탄식이 있는 거야. 절망감, 탄식. 의지 같은 거 없어. 그냥 지금 현재 담뱃진 냄새만 있어. 본인 내면에 있는 냉소를 드러낸 거죠. 그치만 방을 잃고 낙서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 잃고 가면서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그럼 봐봐. 여기 우리 2연 정도까지 읽었을 때는 정말 다 잊어버렸어. 다 열정 같은 거 없어.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그치만 3년부터 이렇게 절망과 실망 같은 걸 재산으로 삼을 줄 알아.
재산으로 삼았어. 그래서 바꾸었지만 하면서 뭔가 어조가 변하면서 약간 태도가 변하나에 대한 암시가 나오면서 지금은 쓰디쓴 삼배째 이렇게 혁명이 이른 자신 현재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잃는다 해도 나는 기쁘고 풍성해 라는 건 왜 그러냐? 재산으로 삼을 줄 아니까 이런 좌절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거죠. 이것도 다 경험이고 실패도 재산이다 하면서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지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 중에서 여기 있잖아. 결국 혁명 좌절된 거에 대한 냉소로 기쁘고 풍성하다라는 것도 어쨌든 미래 희망이고 기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세작 반어법으로 냉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현재 그냥 이렇게 의지 같은 거 없고 현재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열정 없이 살고 있는데 근데 왜 기쁘고 왜 풍성해? 그러니까 그냥 현재에 대한 냉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기대와 희망에 대한 냉소를 표현한 거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4.19 혁명 정신이 좀 퇴색한 것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시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또 순수특강이나 그런 해설 같은 걸 보면요, 좀 이런 절망을 했어. 그치만 그걸 좀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시를 보면요, 성동교의 달밤입니다. 성동교 달밤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 이미지가 분위기가 그려지는 시예요. 일단 제목인 달밤부터도 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를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4번 문제에 가서 내용을 한번 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독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질문을 통해 위기를 직면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자아 정체성을 성찰한다. 똑같아. 얘도 아까 자책하고 회의하면서 삶을 성찰했죠? 똑같이 이 시도 본인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해 성찰한대.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 돌아보고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기를 직면한대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현실을 딱 맞닥뜨리는 거지. 그래서 성찰한다. 실존적 차원에서의 정체성 회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마침내 희망적 태도로 새로운 자아를 모색한다. 여기 희망적 태도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아까 요 시에서 마지막에 그 기쁨을 느낀다라고 했던 거는 본인이 지금 현재 절망이지만 나중에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생겼던 기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밤 보겠습니다. 얘도 과거 성찰하면서 현재 자신 직시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성찰한다고 되어 있었죠.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에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도치법이죠. 일단 도치입니다. 내가 이거를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도치입니다. 그럼 도치는 왜 쓰죠? 강조하려고 쓰죠. 뒤에 나온 것들을 강조하려고. 달빛을, 그림자를 이런 걸 강조하려고 도치를 한 건데, 일단 표현법 보시면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가정입니다. 가정.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땡땡아 이거 불렀어. 그러면은 하면서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달빛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치? 이렇게 나를 불렀어. 그럼 하면서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른 들판에 내리는 달빛, 그 어른 들판에 걸어가는 한 그림자, 그게 본인인 거지. 내가 보여주겠다. 나를 불렀으니까 이걸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이에요. 어때 얘들아? 분위기가 어때요?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 거기를 걸어가는 그림자. 되게 봐봐, 어른 들판이니까 막 생명력이 가득한 게 아니라 다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치? 되게 차갑고 쓸쓸한, 심지어 달빛이잖아. 해 같은 이렇게 막 생명력이 넘친 열정이 아니라 쓸쓸한 외로운 느낌이 드는 달빛, 거기를 걸어가는 그림자.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이미지거든요. 또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본인이 생각해왔던 거, 여태까지 뭐 살아왔던 거, 생각했던 거, 많은 고뇌들, 고민들, 다 무엇인가? 이게 성찰이죠. 단순하게 보면 질문입니다. 질문.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생각했던 건 다 무엇이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기에서 질문한다고 봤었죠. 또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내 모습 가운데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미래에 대한 가정이죠. 그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 몇몇한테는 이제는 과거엔 어땠어? 외로움을 보여줬어. 이거 봐, 너무 외롭잖아요. 혼자 달빛 내는 얼음 들판을 거하는 거 얼마나 외로워.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야. 그게 나였어. 그 모습을 보여줬었어. 누가 날 부르면. 근데 이제는 내 많은 모습 중에 외로움이 아닌 거를 보여주겠다.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라고 바뀌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했어. 그랬더니 이게 정말 본인의 진실된 자아예요. 외로움이 아닌 나도 있으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게 상황을 가정했었죠. 누가 나를 부르면 나는 외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라 나는 이제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겠구나 하면서 참 자아를 찾아서 본인의 약간 인생 방향을 결정을 한 거지. 내면을 잘 들여다봐서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보세요.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숨겨왔던 거, 그치? 바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숨겨왔던 거, 거기에 남은 건 무엇인가? 내가 안에 스스로 감춰갔던 나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내면 성찰하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감춰왔던 거, 안에 숨겨왔던 거, 그게 뭘까? 두 팔을 들고 얼음을 밟으며 두 팔을 들어. 두 팔 들으면요 이제 탁 뭔가 몸집이 커지면서 본인을 크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얼음을 밟으면서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구름 개인 들판이에요. 지금 얼음 들판 밟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거기서 구름이 다 개었어. 구름이 개었으면 뭔가 이렇게 막고 있던 거, 가리고 있던 게 착 드러내는 거죠, 그치? 뭔가 되게 전환이 되는 거야. 새로운 나의 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옷도 다 벗었어. 막 바지 이렇게 헐 접어가지고 숨겨놨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다 벗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감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다. 그리고 그 상태로 가득히 달빛을 받는다. 달빛도 쓸쓸하고 막 그런 처량한 이미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당당하게 들판에 걸어 나가면서 달빛 받는 거 굉장하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의지입니다. 밝고 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전에 어땠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림자 띄우면서 처량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아 성찰을 하고 나서 외로움이 아닌 나의 모습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당당하게 두 팔 들고 얼음 밟으면서 옷 다 벗고 그리고 이제 완전 숨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밝고 환하게 살아가겠다 라는 시입니다. 달밤. 네. 좀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면 됩니다.